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년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부분 휴전을 위한 미국의 중재 속에서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 휴전 발효 시점과 방식 등이 불분명한 제한적 합의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농업 분야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여행 중에 실종된 한인 가족 3명의 추가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색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실종 당시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불에 탄 차량 위주로 조사 중이며 인근 병원 주변으로 부상자들이 있는지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 정윤서 씨가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된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 정윤서 씨는 24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추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게시 정보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에 따라 기각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의 학생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캠퍼스 보도에 새기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법원이 고액의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한미연합회 모의 유엔 학생들이 지난 22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피오피코 한인타운 도서관에서 재난대응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년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부분 휴전을 위한 미국의 중재 속에서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 휴전 발효 시점과 방식 등이 불분명한 제한적 합의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농업 분야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에 부응하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 결과를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향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흑해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당사국은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를 자신들도 수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여행 중에 실종된 한인 가족 3명의 추가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색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실종 당시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불에 탄 차량 위주로 조사 중이며 인근 병원 주변으로 부상자들이 있는지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59살의 김태희 씨, 54살의 김정희 씨, 33살의 이지연 씨는 지난 13일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로 자동차로 운전해 가던 중 실종되었으며 당시 이들의 차량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프리웨이에서 차량 22대가 연루된 대형 사고 현장과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고 연루 가능성을 놓고 경찰은 긴밀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게시 정보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에 따라 기각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반미 태도를 비롯한 이상한 게시물을 올려놓았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지시에 따라 현재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로 확대하겠다고 1차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SNS 정보까지 기재를 하고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대 한인여대생 정윤서 씨가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된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 정윤서 씨는 24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추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정윤서 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8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아이스는 정 씨의 부모 집으로 가서 정윤서 씨를 찾았지만 만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의 합법적인 영주권이 취소됐다고 알렸고 지난 13일 아이스 요원들은 컬럼비아대 기숙사 등을 수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법원이 고액의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서 가정이 망가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현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통일교가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산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이미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 또는 합성 고분자를 이용해 만드는 껌을 씹을 때 한 개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 침과 섞여서 섭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샌제이 모한티 교수팀은 지난 26일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 학회 충계 학술 대회에서 천연 및 합성껌을 씹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예비 연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는 껌을 씹을 때 미세 플라스틱을 직접 섭취하게 돼 잠재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는데요. 모한티 교수는 이 연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안전 여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안다며 그것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식품, 음료, 각종 포장과 코팅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물론 플라스틱 생산 과정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람들이 매년 수만 개씩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가 워싱턴 DC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모는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워싱턴 DC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며 승객을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웨이모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해 지난해부터 워싱턴 DC에서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해왔습니다. 또 워싱턴 DC에 앞서 올해 말에는 애틀란타와 마이애미에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정부 지출 삭감을 단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해외 유학 장학금까지 줄이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국제교육자협회를 통한 교육과 연구교류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풀브라이트나 벤저민 길먼 등 교육계를 대표하는 주요 장학 프로그램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수혜 대상자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방문 연구자들이 갑작스런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유학과 국제교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중단이 일시적인지 또는 앞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인지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올라이트 섬세 의료용 액체 세제 16,000여 병에 대해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50온스 용량의 액체 세제로 아마존닷컴 등을 통해서 판매된 제품들입니다. 해당 제품은 흰색 병에 연한 분홍색 라벨과 뚜껑이 있으며 로트 번호는 S24364와 S24365, S24366입니다.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세제에서는 토양과 물 등 자연환경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인 슈도모나스 속 세균이 검출되었고 이 세균은 눈이나 상처 부위 등 피부를 통한 침투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의 학생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캠퍼스 보도에 새기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웨스턴 켄터키 재학 중인 학생 약 70명이 지난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요한복음 전체 구절을 분필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침례교 캠퍼스 선교회와 크루, 힐터퍼스 포 크라이스트 등 기독교 사역 단체 소속 학생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캠퍼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사파와 함께 기록한 뒤 캠퍼스 내 센터니얼 몰 학생들과 교수진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학교 측은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회 모의 UN 학생들이 지난 22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피오피코 한인타운 도서관에서 재난대응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미주 한인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연합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년 사회적 공감 능력과 행동 중심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LA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재난을 계기로 재난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워크숍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미연합회 측은 이번 워크숍의 취지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재난 대비와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안전 문화를 체득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차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총 640건이 보고되었다고 인도 복음연맹과 종교자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번 수치는 2023년 601건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2014년 기록된 147건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약간의 바람 부는 곳 있겠습니다. 그러나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40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6시 43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9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